행복한 성공을 이끄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네, 마음의 법칙. 나 자신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유일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도 같지 않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 이거 자체는 나는 유일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네, 마음의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제의 법칙입니다. 통제의 법칙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하고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긍정적이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스스로를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그러고서는 밤에 자기 직전에, 그죠? 생각이 나는 것들 있죠. 먹고 싶은 거,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밤에 라면 물을 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가 좋아질까요? 싫어지겠죠. 자, 근데 이거를 참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또 참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체중계에 올라간 제 결과를 봤을 때, 그죠?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좋아져 있는 마음으로 볼 것 같아요. 어떨 때가 가장 좋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가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내 행복은 어디에 있나? 내 마음의 평화에서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통제의 법칙은 보시면 두 가지 영역의 통제가 일단 있습니다. 내적인 통제 그리고 외적인 통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내적인 통제에 가까울 때 그때 성취도, 성공, 그리고 결단력, 행복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적인 통제에 가까울 때 안 돼, 하지 마,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그런 인간관계에 가까워져 있으면 어때요? 좋아질 수가 없겠죠. 외부 탓이라고 느끼고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럴 때는 부정적인 것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또 깨지겠죠. 그래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마음에서 그 행동이 저희의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연의 법칙입니다. 우연의 법칙은 여기는 이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작동해서는 안 되는 법칙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마음의 법칙 중에 유일하게 작동되면 안 되는 법칙이 이 우연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법규 혹은 교통법규와도 같은 일상의 80%를 차지하는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행동을 하는데 실패를 한다. 그것은 사실상 보면은 실패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운이야, 잘 됐어도 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안 됐을 때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외부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거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사실 그 외적인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연의 법칙을 따라간다면 어때요? 원하는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합니다. 자, 계획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또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좀 화장실에서도 본 문구인데요. 그죠?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을 계획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의 법칙을 절대 따라가지 않으시는 것, 외적인 통제를 절대 따라가지 않으시는 것,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뭐 저희 사자성어나 속담이나 이것과 관련된 많은 문구들을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되게 많이 있죠. 원인이 있다는 거. 어떤 결과에는. 그래서 인생의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다시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까 그 우연의 법칙을 다시 반박하는 마음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다 혹은 덜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나의 인간관계의 원인에서 따라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또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의 인류의 발전도 보면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것을 바꿨거나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겠죠. 좋았던 결과를 반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 안 좋았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겁니다. 생각이 원인이고 상황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의 생각,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신념의 법칙입니다. 신념의 법칙은 감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감정. 내가 믿는 건데요. 얼마만큼 강력하게 감정을 가지고 믿느냐.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연구라든지 사례 이런 걸 많이 되게 들어보셨죠. 유튜브에도 되게 많고. 그죠? 헨리 포드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진짜 뭐가 되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의 마음에는 필터라는 게 있죠. 여과기. 그래서 저희의 욕망 속에 저희가 믿기로 작정한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해석되고 합리화돼서 저희가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 뭐 이런 말을 저희가 하거나 행동할 때 혹은 뭐 맞다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B형은 안 맞아. 뭐 ENTP 나랑 안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신 분들 있잖아요. 후배나 학생이나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때요? 예쁜 짓만 하는 걸로 보여요. 더 예쁘게 보이죠. 예쁘다 했더니 예쁜 짓만 하네. 이렇게 또 보이죠. 사실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도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나는 발표를 못해.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못해. 뭐 나는 기계치야, 뭐 길치야, 나는 이런 걸 못해라고 하는 그 한계. 그것도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믿고 있는 그 신념 자체가 그 사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되게 조심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보지 못하고 없다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고 여러분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또 말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요. 기대의 법칙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칙인데요. 성공한 사람은 또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확신에 찬 기대를 한다고 하죠. 또 이 기대를 할 때 기대를 하는 4가지 집단이 있다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4가지 집단. 부모로부터의 기대. 뭐 머리가 좋다. 그죠? 이런 거 우리 아이는 참 잘해.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자녀가 컸다면 진로를 설정하는 아이들도 대부분 본인이 막 본인을 진로 탐색을 해서 하기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주변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기대, 칭찬 이런 걸로 진로를 정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매일 아침 혹은 잠자기 전에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그대로 주문으로 외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원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최고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최고를 기대하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인력의 법칙 가보겠습니다. 인력의 법칙은 뭐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유유상종?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피닉스 강의에서 처음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인력의 법칙.
주로 내 생각과 어울리는 것을 내 스스로가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파동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고로 우리의 생각도 파동을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끌어들인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텔레파시. 나랑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그런 이제 뭐 이야기 하잖아요. 텔레파시다. 그래서 전화를 딱 걸었는데 받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안 그래도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든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이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써야겠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 네. 그 다음은요. 상응의 법칙입니다. 상응의 법칙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바깥의 세계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나를 바꾸려면 외면의 나를 바꿀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속이 막 들끓어요. 그럼 밖으로 표출되는 내 상황은 뭐예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나의 성품은, 내 내면의 성품은 결국은 내 밖에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또 내 마음의 평화가 내면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건강에 안 좋은 결과를 또 주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내면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 나의 결과인 경제적 혹은 나의 수입, 나의 목표 달성 이런 것들에 또 상황에 영향을 주겠죠. 또 내가 갖는 그 훌륭한 태도는 상대의 반응이 내 내면에 있는 마음에서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을 보면 그것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7가지 마음의 법칙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기대하는 것, 믿는 것을 바꾸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바꾸면 내 주변의 사람, 환경, 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성공 못하겠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